이 버퍼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버퍼가 더 확장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프로텍 버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버퍼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음? 나중에 일단 한번 다 배운 다음에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버퍼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버퍼는 뭐냐? 버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그죠? 자동차 버퍼, 뭐 버퍼 캐패시티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버퍼는 완충, 우리 화학에서는 완충 용액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뭘 완충하느냐? pH를 완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메탈 버퍼도 있어요. 메탈 버퍼, 메탈릭 버퍼. 이거는 이제 메탈 농도, 이온의 농도를 이게 이제 변하지 않도록 외부에 좀 변화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 pH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버퍼 용액은 외부에서 이제 어떤 용액에 산이나 염기가 웬만큼 들어와도 그 용액의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용액을 우리가 버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버퍼가 왜 중요하느냐? 반응이요, 이 pH를 조절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제 연구실에서 실험하는데 미생물 갖고 실험하거든요. 근데 버퍼를 항상 써요. pH 7 정도에 맞추는 버퍼를 씁니다. 왜냐, pH를 안 맞추면요, 이게 미생물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효소인데요. 키모트립신이라는 그 아마이드 본드를 자르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그걸 키모트립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키모트립신이 이게 용액이 pH에 아주 민감합니다. 잘 보세요. pH 한 8금방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내는데 pH가 8보다 좀 커요. 그러면 이 활성이 아주 급속도로 감소하고요. 마찬가지로 pH가 더 낮아져요. 더 산성으로 되면 또 pH 이 활성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키모트립신이라는 효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pH를 8 정도에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죠? 변하지 않도록. 그런데 쓰는 용액을 우리가 버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버퍼는 뭘로 이제 우리가 구성되어 있냐면요. 약산과 그의 컨주게이트 베이스 또는 약염기와 그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면서 약산과 강산 있으면 뭐가 강하죠? 강산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강산이 존재하면은 약산이 해리가 억제돼요. 해리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느르샤틀리의 법칙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HA가 해리해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강산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역반응이 일어나서 해리가 더 안 좋아지, 더 낮아집니다. 그죠? 뭐 약염기도 마찬가지요. 약염기도 어때요? 강염기가 있으면 약염기 그런 물과 반응하는 게 좀 약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강염기가 있으면은 약염기가 내는 정도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 강한 것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뭐 언제 필요하느냐? 약산이나 그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나 그의 짝산은 버퍼 만들 때 아주 필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약자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약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참 요즘 강자 독식 시대가 돼가지고서 참 저도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수님도 강자가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사회에서 보면은 강산이랑 강염기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진 않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약산과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짝산이 어떻게 버퍼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약산만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약산이 이렇게 해리하잖아요. pK가 예를 들어 4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프로톤 농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F가 0.1 몰라라 치면은 이게 약 3.1%가 이제 해리를 하는데 그죠? 이게 0.1 몰라일 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1%보다 크니까 이게 두 개 같다고 그런 어프로시메이션이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약산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이거 짝염기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짝염기가 들어있을 때 그게 바로 버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는 뭐 혼합물이죠. 이런 두 개의 컨비네이션 또는 이렇게 그죠? 이게 혼합물인데 이게 왜 버퍼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약산과 짝임기로 이루어진 버퍼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강산이 들어왔다고 하십시오. 물론 이때 강산이 들어오는 정도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약산, 짝염기, 어? 그거에 비해서 많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한 정도의 강산이 들어왔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버퍼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산이니까 버퍼 구성 성분 중에 뭐가 작용하죠? 염기가 작용하죠. 염기가. A- 염기가. 그러니까 이제 강산이 들어오면은 이때 버퍼 구성 요소인 이 A-가 요 강산을 반응해서 약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약한 염기가 강한 산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약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톤이 강산이 좀 들어갔다고 해도 어때요? 이게 잡아먹으니까 요 농도는 좀 낮아지겠죠. 반면에 요 HA 농도는 좀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그 증가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pH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강염기가 들어왔다 해보세요. OH-가 그때는 뭐가 작용합니까? 이렇게 약산이 강염기를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반응시켜서 뭐가 됩니까? 그 자신이 약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로서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강염기가 들어오면은 A-는 조금 증가하고 HA는 농도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어때요? pH는 조금 올라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산이 들어오면 pH는 좀 낮아지겠죠. 그죠? 이게 바로 버퍼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식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은 이 식을 알고 풀면은요 훨씬 간단합니다. 그 식이 뭐냐? 핸더슨 하셀 발취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독일 사람 같아서 핸더슨 하셀 발히 뒤에 CH는 히 발음이 납니다. 이큐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를게요. 아니면 그냥 HHC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죠? 잘 보시죠. 이건 뭐냐면요. HH식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이나 염기에 대해서 식을 써놓고 이것을 pH 모양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냥. 잘 보십시오. 여기. 요 산이 존재합니다. K에는 이렇게 주어지죠. 로그 K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양변 로그를 취해요. 그럼 로그 K에는 어때요? 여기 앞에 로그 pH 로그 프로톤 농도 더하기 여기 곱하기는 더하기로 되니까 로그는 로그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양변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 프로톤 농도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Ka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취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로그 A 마이너스 농도 오버 HA 농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K 프로톤이 이게 pH고 마이너스 로그 K가 뭡니까 pKa고 그죠? 플러스 로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근데 이제 농도 대신에 액티비티를 써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써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감마값 그냥 무시하고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쓴 식을 바로 우리가 핸더슨 하셀발히 이퀘이션이다. HH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요 K 값을 이렇게 단순히 리어레인지먼트 한 것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베이스에 대해서 약용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식이 있잖아요. KB 값을 이렇게 식으로 쓴 다음에 이걸 로그를 취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OH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로그 KB 플러스 로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POH죠. POH는 PKB 이거 플러스 로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썼다고 그랬죠? 이 책에서는 모두 다가 산의 형태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양변을 14에서 빼요.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POH 그죠? 는 14 빼기 PKB 빼기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진짜 제가 잘못 썼는데 14 빼기 pOH입니다. pH가 아니에요. 14에서 pOH를 빼니까 그게 바로 pH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큰 실수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14 빼기 pOH는 pH고 14 빼기 pKa는 이것도 pKb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pK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요 분자분모가 뒤집으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염기에 대한 핸더슨 하셀바리 이퀘이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릴 때 저거는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요. 그 강의하는 이거 큰 실수했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핸더슨 하셀바리 이게 성질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개의 분자 분모의 농도 같으면 이게 상수에서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pH는 pK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pKa는 pH는 pKa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pH는 이 두 개의 농도의 그러니까 뭐로 주어집니까? 농도의 B로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농도의 B가 1대 1일 경우에는 pK가 돼요. pH는 이게 10대 1일 경우 요게 분모자가 더 10배보다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이 되죠. pK 플러스 1. 요것도 이제 헷갈리네요. 이게 이제 책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 A2가 아니고요. A 마이너스야 됩니다. A 마이너스.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100대 1이면은 pK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게 이제 분모가 10배 더 분자보다 10배 커요. 그러면 pK 마이너스 1이고 100배 크면은 p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떤 pH를 맞출 때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맞출 때 이런 1대1로 해서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0대1, 1대10, 뭐 100대1, 1대100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근데 가능하면은 1대1이 되게 맞추는 것이 이 버퍼 작용을 더 잘한다 이겁니다. 금방 나오지만 이제 버퍼 캐패시티, 그죠? 버퍼 캐패시티라는 그런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H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소디움 뭐죠 이게? 하이퍼클로라이트입니다. 이름이. 그죠? 이게 이제 표백제예요. 이게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버퍼 용액을 pH를 6.20에 맞췄어요. 그럴 때 요 두 개의 B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먼저 이것이 그럼 이게 물에 녹으면은 소듐은 완전히 해리해 버리고 OCl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산 형태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거죠. 하이퍼클로라이 하이퍼클로라이트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하이퍼 클로릭 애시드가 되죠. 그죠? 하이드로전 하이퍼클로릭 애시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름이. 근데 이것이 해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에 KA 요거에 대한 핸더슨 하셀바리 식을 쓰니까 pH는 pK 플러스 로그 요게 분모로 가고 요게 분자로 갑니다. 근데 이것은 pK가 7.53입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pH를 6.2로 맞췄다고 했으니까 요 식을 풀면 요 B가 나오죠. B가. 그죠? 요 B를 구하니까 이건 뭐 간단한 로그 계산이니까 요 B는 0.047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대1이 되면 딱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요 B는요. 그죠? B는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농도 B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용액에다가 어떻죠? 여러분들이 어, 좀 물을 좀 첨가해도 농도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H는 일정합니다. 6.2에서 대강 일정하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오리지널 NaOCl의 양은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농도 이렇게 B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성질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퍼가 요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버퍼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물질을 보세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탄소가 있어요. 이제 팔이 4개죠. 근데 여기 3개는 여기 뭡니까? 하이드록시 메틸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민기가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메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뭡니까? 트리스, 하이드록시 메틸 이게 이제 3개라서 트리스. 이게 이제 왜 S를 붙이느냐? 트리 하면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S를 붙여 트리스라고 합니다. 트리스 하이드록시 메틸 아미노 메테인, 아미노 메테인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냥 트리스 버퍼라고 합니다. 트리스 요게 이걸 보고 요게 이제 트리스죠. 요게 이름이 이제 그렇게 주어지고요. 요게 그 저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을 요 물질을 많이 써요. 버퍼 만들 때. 음? 이건 이제 유기물이죠. 그러니까 유기물로 버퍼도 만들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이 산 형태가 요게 프로톤이 들어있는 요 형태죠. 이게 물에 들어가면 해리해서 이렇게 프로톤이 나옵니다. 음? 근데 요거에 대한 pK 값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pH를 구하는데요. 12.43g 요 트리스 요거 있잖아요. 그 이제 포뮬러 매스가 121.13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요거 산이 형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이온인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뭐 트리스 HCl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HCl 솔트 염을 붙이면요. 이게 이제 솔트로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고체로 돼요. 이거 4.67g이에요. 근데 이것의 포뮬라 매스가 157.591이다. 이걸 1리터를 만들었어요. 그때 pH를 구해라 이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 용액에다가 1몰라 HCl 굉장히 강산이죠. 여기다 이거를 12ml 첨가했어요. 그럼 상당히 이거를 외부에서 강산을 상당히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pH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기 아주 좋아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해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답하는 거죠? 요게 12.43g 또 4.67g인데 이게 과연 몇 몰이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요. 요 시기를 보세요. 핸드 사슬바리 시. 여기 있잖아요. 이게 농도로 되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농도가 어때요? 같은 용액이잖아요. 전체. 그죠? A-가 따로 HA가 따로 어떤 용액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농도는 몰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몰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부피가 같죠. 같은 용액이니까. 그러니까 이 로그의 요 농도 B는 몰 B로 우리가 따져도 전혀 무관합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람이 나오고 굳이 1리터에서 농도로 따질 것 없이 이게 몇 몰이냐? 그러니까 12.43g을 여기 포뮬라 매스로 나눈 거. 그리고 이것도 트리스 HCl도 4.67을 여기 포뮬라 매스로 나눈 거. 그렇게 몰수로 따져도 전혀 문제 없다 이겁니다. 그죠? 굳이 여기다 이제 부피로 여기는 1리터니까 뭐 1 나누나 마나지만은 부피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 B의 농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몰수로 따져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BH 플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이게 위에는 분자는 0.1016 그리고 분모는 0.0296 그러니까 이제 pH는 pKa 플러스 요 값, 요 B 그러니까 8.61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간단한데 여기 이제 몰수로 따져도 상관없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 여기 이제 1몰라짜리 HCl 12ml를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따집니까? 음? 잘 보세요. 요 반응이 이제 이게 산이니까 요 염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스가 작동해서 프로톤을 반응해서 완벽하게 일로 이거 BH 플러스로 만듭니다. 이것도 어때요? 농도 대 농도 반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몰 B 대 몰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0. 여기 요 몰수와 프로톤 몰이 서로 반응하는 겁니다. 몰비로 반응하는 거예요. 몰비. 그러니까 처음에 B가 프로톤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1몰라
12ml니까 이걸 몰수로 쳐주면 어때요? 1 곱하기 12, 0.012. 그러니까 프로톤의 몰수는 0.012몰이 되는 겁니다. 0.012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12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0.012몰만큼 프로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똑같은 양의 B가 반응해서 BH 플러스가 증가한 겁니다. 그 처음에 뭐예요? 이게 B가 이니셜, I는 이니셜, F는 파이널입니다. 이니셜은 0.1026몰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것이 이제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니셜은 0.0296이죠. 근데 들어간 만큼 빼주는 거죠. 여기서 빼니까 어때요? B는 0.0906이고 프로톤은 이미 반응해서 없어졌어요. 반면에 BH 플러스는 0.0296에서 0.0120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0.0416입니다. 그러니까 pH는 어떻게 되죠? 이 식을 다시 이용하면은 요 새로운 값을 우리가 넣어서 B를 구해서 로그를 취하니까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pH는 8.41이다. 그러니까 pH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처음에 8.61에서 8.41로 0.2만큼밖에 안 변했어요. 낮아진 거죠. 왜냐? 그래도 이제 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pH가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버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버퍼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 잠시